제 3막 해변 모래밭 위 별빛 물결소리 어머니 나오며 비빈가 바본가 웬 양고자년이 나오더니 그 애가 일변해치는구려. 재미는 모른 척하고. 아버지 따라 나옵니다. 그러기에 여자란 요물이야. 동양 사람의 창자가 길다니까. 남녀 부동석이 아니냔 말이야. 게다가 웬 서양년이? 여보, 그 애를 어떻게든지 양고자년한테서 떼어놔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끝이 어떻게 될지 누가 하오? 떼려고만 하면 왜 못해? 하지만 가만둬요. 기다리고 있으면 자연히 동양 성현의 가르침에 굴복할 때가 있지. 아버지 돌아선다. 아이고, 당신도 참.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고 염통에 새 쓰는 줄은 모르는 격이여 그려. 이것 보셔요. 이번은 금잔술도 소용없는가 보. 그러기에 내 생전뿐이랬지. 내 생전. 알아듣겠나? 어머니와 아버지 나간다. 음침한 바람소리 이복재 나오며 형님, 날 좀 어떻게 해줘요. 이 가슴을. 난 시인이 아니니 내 시도 수습을 못하는데 게다가 아버지 얼굴 좀 보렴. 이복재 시인의 손을 붙잡으며 왜 피려는 꽃을 이렇게 틀어 감아야 합니까? 왜 제멋대로 크게 가만두지 아니하면 못 됩니까? 예. 그래도 넌 피려는 힘이나 있지. 또 뿌리에서 물이나 올라오지. 난 힘도 물도 양분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힘이나 양분이냐는 없다고 하자.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 있지 않니? 맹목적이라고 하지 마라. 사랑에서 힘이 나온다.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값없는 것이 아니다. 난 그렇지만 형님 모양으로 희생할 수가 없어요. 글쎄, 네겐 희생이니 무엇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이것 봐라. 난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있다. 언제 여름인가 어머니 생각하고 강가에 앉아 운 일이 있지. 저녁 때 옛 고향 강가 언덕 위에 앉아서 손은 물에다가 집어넣고 먼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 기억이란 다만 상여 떠나는 광경만. 그게 6살 때 아니요? 그런데 왜 얼굴을 기억 못해요? 시인 아픈 소리로 낳고 제일 미워하던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기억이 드니? 어머니의 사랑. 하지만 이거 봐라. 한번 이렇게 되면 조만간 난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누군가 말하지 않았어? 인생의 바다에는 암초가 둘이 있다고. 하나는 신, 하나는 사랑. 그러니까 조만간 이것에 와 부딪히게 되지. 신은? 난 언제까지든지 무신론자다. 비비더러 물어보렴. 사랑은? 누가 아니? 가슴을 쥐어 뜯으며 누가 아니? 왜 이리 아플까? 그것 보슈. 비비가 날 속였는가 보다. 에헤! 그것 보슈. 그러기에 이리 아픈 게지. 하지만 널 때린 것이 인생이란 걸 믿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럴까요? 아주 조소적으로. 그러면 왜 그리 가슴이 아픕니까? 시인 달려들어 어린애처럼 매달리며 이 능구렁이, 네 모양으로 길가에서 준 사탕을 맛있게 먹어줄 줄 아니? 이복재 달아난다. 어머니 동댕이 쳐져 있는 시인을 붙잡아 일으키며 이게 양고자년 짓이니? 남 흉내 내려면 청나라 사람 흉내가 낫지. 이복재 모양으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잎이 피어야 꽃이 피지. 더구나 잎도 안 핀 데서 씨를 받으려고? 시인 벌떡 일어나 냉정하게 그러나 힘있게 이것도 어머니 짓이요? 이까지도? 그러기에 너 낳기 전에 내 형을 둘이나 낳아서 죽였대도 그러는구나. 언제까지 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난 죽긴 일러요. 아직도 내 속에 맥이 뛰고 있어요.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할 일이지. 유성하나,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내 운명.
날 건져줘요. 더 살고 싶어요. 정말이니? 난 인생이 널뛰는 것인 줄 알고 싶어요. 난 더 한 번 알고 싶어요. 또 양고자년 하는 소리로군. 마음대로 해보렴. 나가려 한다. 어머니 말이 아프긴 해도 더 듣고 싶어요. 더. 어머니 나간다. 날 미워하던 어머니까지. 멀리서 카로놈의 소리. 시인 악통과 환희의 기대. 큰 갈레오토 들어온다. 큰 체격. 아주 속다운 의장. 웃는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당신 어머니 명령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당신을 낳고서는 제일 미워하던 당신 어머니 말이에요. 사기가 또 하나 생기겠군. 공연히 그러지 말아요. 현실이란 것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당신처럼 똑똑하니까. 확실히 어머니가 보낸 게로군. 보기 싫소. 나가시오. 때가 되면 나가지요. 나갔다가 때가 되면 또 들어오죠. 까로놈의 소리. 점점 가까워지고 커진다. 아, 저 소리를 못 들으슈. 공연히 그러지 말아요. 별이 벌써 떨어졌는데. 무대. 점점 어두워진다. 암흑. 동시에 가로놈의 소리 가까워 오면서 무대 일시에 밝아진다. 모래는 차고 공중에는 바다 습기가 차 있다. 별빛. 해랑. 멀리 난파선의 소혼 요란. 카로놈의 소리 알레그로 아사이로 섞여 들린다. 제 일막 모양으로 발가벗은 시인 혼자 앉아 놀랄 때 어머니 나타난다. 그러게 춥거든 내 품속으로 들어오랬지. 어머니, 널 낳고 제일 미워하던 어머니다. 내 아들. 날 데려가시오. 속히. 때가 왔기에. 아프지 않니? 몹시 아파요. 하지만 고추장같이 달아요. 저 소리 들리니? 아무것도 안 들려요. 다만 까르놈의 소리만. 약속은 다 끝났다. 난파란 것이 이렇게 행복이 됩니까? 아버지 안 보겠니? 네 계모들은, 네 동생들은. 불의 물이에요. 날 혼자 빠지게 해줘. 난파란 것이 이렇게 행복이 됩니까? 난파란 것이 이렇게 행복이 됩니까? 약속은 다 끝났다. 그리고 까르놈의 소리만. 까르놈의 소리만. 더 큰 소요. 카로놈의 소리. 별빛까지 사라지며 암흑.
시인과 아버지가 치열한 갈등을 겪고 어머니가 이들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을 때 악귀와 신주가 등장한다. 아버지의 조카인 악귀는 아버지가 서자임을 조롱하고 자신이 종손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데 아버지는 죽은 백골까지 파먹는 놈이라며 칭하며 그를 쫓아버린다. 부의 어머니인 신주는 자신이 첩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아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유교의 중요한 가치관인 효를 강조한다. 한편 어머니는 시인에게 너 아버지는 그렇게 살고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니 시인이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시인에게 이름 부를 사람을 구하러 가라고 독려한다. 2막 2장은 카페집 자그마한 방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아버지의 금잔을 받아들인 뒤 시인은 병석에 누워서 비인여의 간호를 받고 있다. 그녀는 흰 간호복을 입고 있지만 정욕의 화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복제까지 유혹하는 비인여에게 시인은 절망한다. 그가 다시 어머니에게 의지하고자 할 때 비비가 등장하여 시인의 안식처가 되기를 자청한다. 비비는 버나드 쇼의 작품인 워렌 부인의 직업에 등장하는 자유분방한 여대생으로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인물이다. 그녀는 시인의 각성을 촉구하며 어머니와 절연하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비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하지 않은 시인은 그녀처럼 단호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3막은 음침한 바람이 부는 해변이 배경이다. 비비에 의해 변모해가는 시인의 모습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그들은 비비에 대해 반감을 표한다. 이어서 시인과 이복제가 등장하여 어머니와 인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큰 갈레오토는 스페인의 극작가 호세 에케가레이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인데 난파에서는 어머니의 사자로 나타나 시인과 비비를 갈라놓으려고 한다. 그때 옥색 옷으로 바꾸어 입은 비비인 카르노메가 등장해 시인에게 밤중에 촛불 켜줄 이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라디오 명작 극장 첫 회는 1920년대의 기념비적인 희곡인 김우진의 난파를 다루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라디오 명작 극장 2회는 1930년대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